안녕하세요. 알고판 언니들입니다. 알고비들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저번에 썸 탈 때 이런 사람 피해라 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거 되게 그래도 괜찮았다고 그랬어. 그치. 네.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또 음. 이렇게 몰캉몰캉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맞아. 그치만 또 우리 알법 언니들은 그런 건 또 잘 못 봐. 한번 찬물을 쫙 한번 틀어드려야 되는 것이 있지. 응. 근데 이렇게 둘이 사랑했어. 너무 뜨거워. 응. 그래서 내가 다 퍼줘. 그렇지. 힘도 좀 많이 써서 응. 비싼 선물을 주는 거야. 응. 좀 나한테 좀 능력이 좀 딸려도 해주는 거지. 좋은 거 사랑하니까. 그치. 아유. 그렇지. 근데 헤어졌어. 어. 너무 힘든 거야. 왜? 할부도 뭐가? 남아있고 아, 그치. 그리고 헤어졌는데 고지서는 매달아. 나오고 명품백, 명품백 할부금. 비싼 그쵸. 것들 1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음? 고가의 선물을 해줬어요. 가방, 차, 차도 줘? 집. 뭐 사랑하니까 뭐 줬다 이거야. 응. 근데 이 상대방이 바람이 났네. 저걸로. 헤어졌어. 응. 차를 타고 갔어요. 그렇지. 내가 사준 차를 타고 어. 집을 갔어? 아 그거는 진짜 다시 돌려달라고 내가 하고 사준 옷을 싶겠다. 입고 내가 사준 가방을 들고 이거 그렇지. 가사 써놔야 되겠다. 약간 제목, 이건 좀 눈탱이. 아닌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하고 싶은데 좀 자기가 쫓아내볼까 봐. 없어 보일까 봐도 못하는 사람들도 사반스를 있고. 어떻게 달라 그래? 아, 잠깐만. 그래서 찾아와요? 변호사 사무실을? 실제로 많이 오십니다. 웬열이야? 물론 가방 뭐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는 안 오시는데 응. 내가 고가의 집을 선물해 줬다든지 차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정말 비싼 가방들 있잖아요. 응. 그런 가방을 해주신 분들은 사람인지라 헤어졌으면은 당연히 그걸 반환받고 싶겠죠. 되팔고 싶고. 그치. 이렇기 때문에 이걸 좀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실제로 법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 일단 선물이 뭐죠? 법적으로? 선물? 주는 거. 주는 거. 그치. 법적 용어로는 뭐죠? 증여라고 합니다. 그치. 증여라고 하는데 법에 이 증여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오.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들. 규정들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규정들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그게 말은 무슨 말이야? 뭐냐면 무슨 말이야? 이미 이행을 했다라는 건 응. 내가 말만 하고 아니면 무슨 계약서를 쓴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줬다는 거지. 땡큐. 이게 끝난 거잖아, 증여가. 그럼 은전 있게 이미 된 거야. 증여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증여의 해제 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 뺏어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못 헤어져도- 받는다. 헤어져도. 헤어져도 물건을 준 거는 못 받는다. 이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미 증여가 끝난 거는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준 거는 그러면은 증여는 다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이제 물건을 증여한 거는 반환받기가 힘들지만 응? 뭐 차를 사라고 돈을 줬다라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돈은 돈을 빌린 빌려준 걸로 빌려준 거는 다시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 거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환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또 이거를 단순 증여로 봐서 못 받아올 수도 있고요. 네. 또 대여금으로 봐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오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 미미야, 내가 너한테 보낼게 돈. 줄 수 있을 때 줘. 안 줘도 되고. 이러고선 500만 원을 줬어. 응. 안 줘도 되고? 그러면은 예. 좀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카톡을 받아놓거나 그런 게 효력이 있어요? 카톡을 받으면 야, 안 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그치. 나 궁금한 거지. 그래도 만약에 그래, 다달이 너 될 수 있을 때 갚아. 이렇게 보는 게 있어. 갚아 라고 했으면은 그건 대여금이죠. 근데 안 줘도 돼 이러면 증여죠. 또 하나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사람의 경제력에 비춰봐서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대여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사람의 경제력에 비춰봐서 이거는 증여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면 또 이걸 증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500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해도 매달 뭐 5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랑 매달 1억 버는 사람이 500만 원 주는 거랑은 솔직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당사자들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잖아. 근데 사실은 결혼을 앞두고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오고 가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그쵸. 맞아. 뭐 돈이 오가는 예단 이런 게 있고 또 네. 물건이 오가는 비싼 예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음. 사실 이 예물을 결혼이 이제 성사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깨졌을 때 예단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뭐 소송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종종 맞아. 본것 그거는 같아.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는 것 같아. 그쵸? 음.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특히 민법에 약혼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약혼. 요즘 약혼은 우리 약혼이 부모님들 뭐야? 부모님들은 많이 약혼식 했어. 올렸어. 약혼식 약혼이 했어. 그래서 뭔데? 약속해줘.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약혼이에요. 아, 결혼을 약속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면 서로 예물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할 때 뭐 주고받는 증표로서 이제 뭐 반지나 예물을, 시계나 뭐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데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깨지는 경우 종종 그치. 있으니까 그럼 이 물건 어떡할 거냐고요. 서로 주고받은 건 다 깨끗하게 서로 돌려줘야지. 근데 이제 또 네 번째 손가락에 있던 거 가운데 손가락 옮겨지면 그냥 끼는 거 아니야? 아, 살 빠지면 뭐 끝까지 거 뭐 좀 넉넉하게 맞춰가지고. 그거 갖고 싶겠어. 그냥 서로 깔끔하게 그냥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 결혼, 그러니까 혼인도 응? 법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듯이 그쵸. 약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핵심이 되는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혼을 서로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물 같은 경우는 서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서로 그냥 합의로 그래 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래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준 거 줘.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합의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서로 반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 법원 가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 서로 합의일 때는 네. 서로 줄 건 주고 받은 건 네, 받는 게 맞지. 서로 합의 해제가 된다면 서로 받은 건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 그런데 맞아. 우리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어. 그래. 괜히 근데 깨지겠냐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오빠 언제 그러는 헤어질 거야.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경우 이제 알게 된 거지. 결혼을 연기 못하지 들어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결혼 못해. 없었던 일로 해. 그래 그럼 내가 준 거 줘. 무슨 소리야? 이 결혼이 누구 때문에 엎어졌는데? 너 때문이잖아. 내가 준 것만 돌려줘. 이러면요? 나 너무 궁금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한 게 있습니다. 빨리 말해봐. 법원에서는 그 약혼의 해제에 책임 있는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예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결혼을 못하게 된데 책임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치. 나쁜 바람핀 사람은 사람, 그치, 바람핀 그치. 사람은 여기 있잖아. 사람은 예물 달라고 못한다는 소리죠. 넌 대신 그 줘야 말은 돼. 뭐 하냐? 그치. 대신 넌 그 줘라. 말은 그 반대로 바람핀 놈은 응? 줘라. 하지만 너는 반환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되게 뭔가 사또님이 춘향이한테 새꼬지했다가 암행어사 들어온 기분이니까. 지금 너무 통쾌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 약혼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아까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인 사이에도 어떤 조건을 달아놓으면 또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듣기 싫어졌어. 조건? 뭔 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너 사주는데 응. 우리 만약 6개월 뒤에 헤어지면 이거 줘야 돼? 라고 조건을 걸어놓으면 이거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어떤 부담, 조건이 붙어있는 증여가 돼서 아니 언니 그게 말이 돼?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고소의 녹취해야 선물을 주기 각서 전에는 써야죠, 각서. 아니 뭐 선물을 주고받는데 각서까지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둘 사이에 진지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건 조건부 증여, 부담부 증여로 봐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네요. 네. 줬으면 끝이다. 끝이야. 그리고 또 신중하게 주고 사랑을 담아서 준 건 헤어져도 웬만하면 그냥 나의 추억으로 담아두자. 담아두자. 근데 그거를. 또 가끔 가다가 뭐 꽃뱀, 제비 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그래요.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